좋습니다. 그래서 맑은 소리가 안 나죠. 맑은 소리가. 그래서 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작합판, MDF를 하다가 자작합판으로 이제 주로 내구성이 좋으니까 주로 넘어왔죠. 비싸지만은. 그 다음에 만약에 쉐를 한다. 쉐.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야말로 이 스피커 콘지 제로 고유의 그 진짜 명품이라도. 근데 바이올린은 가방 안에 넣어놓으면 수백 년이 지나도 제대로 물러주고 오면서 보관이 되니까. 그래서 그 바이올린이 줄을 이제 몇백 년 된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이올린이 줄을 이룹니다. 그 당시에 더 뭐 정보가 많았겠습니까? 오로지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그 장인의 이 머리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나무를 쓰고 또 얼마나 숙성을 시키고 본드는 어떤 종류를 하고 그 당시에는 뭐 개발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냥 각고의 노력 끝에 어떻게 소리가 엄청 좋은 기 또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림 작품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그림인 작가가 나왔어. 근데 이게 너무 내가 봐도 너무 잘 됐어. 그래 200만 원을 팔아래. 한 50보 좀 되는 거를. 그러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 팔면 다시 내가 그림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림. 그 느낌을 못 만들어낸다고. 그 작가가 그림을 그렸지만은 200만 원에 팔고 애들 1000만 원에 팔았어. 근데 나는 또 그리면 되지 뭐.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음악, 작곡, 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술에 된 것은 어떤 바이올린을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 만들었지만은 팔았어. 나 또 만들게. 그 소리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술이라는 것은 이게 정확한 어떤 그 레시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기본 틀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그 재료와 그 약으로 그 본드로 칠을 해가 만들었는데 똑같은 그걸 했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원인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좋은 어떤 그 악기 재료 이런 것은 지금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너무 비싼 게 들어가면 또 안 팔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카 오디오를 하면 홈 오디오 인클로저를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 이야기 지난 동영상에 얘기했던 재료에 대한 고유 주파수 특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다 안 돼. 몰랐으면서. 알았으면 왜 그래 안 했어, 지금까지. 그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다면, 좋았다면, 하지 왜 안 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몰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강조. 발전인 이슬람이 강조를 해야 되고, 돈의 가치를 높이려면 제가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목재의 종류를 가지고 방진 작업으로 이 도어 인클로저를 뒷도어인데 스피커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작업입니다. 두 가지 재료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바이올린 계속 하나 정보를 제가 드리면, 귀한 정보를 드리면, 바이올린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죠. 우리가 고급 오디오의 질감은 반드시 선명해야 됩니다. 탁 하면 안 되죠. 선명해야 되고, 또렷해야 되고. 근데 고급 오디오의 그 질감을 한 차원 더 높이면 부드럽고 매끄럽다라고 합니다. 아주 선명하면서도 부드럽고 매끄럽다.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소리란 어떤 거냐? 일단은 맑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기준이 깔리가 있죠. 거기서 너무 깨끗하게만 하면 자극적인 소리가 납니다. 너무 맑으면 편안함을 못 느끼죠. 약간 톡톡톡 튀니까 유연한 게 없으니까 맑고 깨끗하면 유연성이 없죠. 그러면 실정을 빨리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데 부드러움이 살짝 들어가면 이제 실전을 안 느끼죠. 이 운동선수가 굉장히 스피드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선수가 있고 뻣뻣하게 움직이는 선수가 있다 치면은 굉장히 스피드하고 날카롭게 움직이면서 유연한 느낌을 주게 되면 보는 우리가 환호, 갈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매끄러움이라는 것까지 느끼지면 깨끗하고 맑고 부드러운데 매끄럽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극치죠, 극치. 사람의 몸의 동작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동작이든 춤이든 운동할 때 그리고 음악에도 그게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 진짜 유명한 것들 몇백 년 된 것들은 막 여러 대가 있겠지만은 그런 소리는 어떻게 나느냐? 현대의 그 아주 어딘 유럽의 콩쿠르 대회에서 바이올린 1등을 하고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마다 여러 명이 탄생되니까. 근데 그럼 몇 년, 10년, 20년 지나면 수십 명이 될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뭐 연주를 잘해서 상을 받았겠지만은 그 사람이 연주를 한 것이 어쨌든 간에 심사관한테 좋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우리한테 와닿는 게 적습니다. 일반적인 바이올린. 그냥 쪼개 비싼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수백 년 된 바이올린, 이름 있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그냥 그 환상입니다. 환상. 음악이 아니고 그냥 예술적인 한상으로 느껴집니다. 들어보면. 그 일반적인 바이올린은 그렇게 세계적인 탑 바이올리스트가 연주를 해도 확 와닿지는 않고, 아, 테크닉이 참 좋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렇게 확 와닿는 감미로운 그런 느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명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을 때 조금 한 칸 내려온 바이올리스트가 연주를 해도 우리를 감성을 적게 한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왜 이야기하느냐? 바이올린 한 이유에 대한 그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이제 그 정보를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그동안 자꾸 지금 5분 넘게 작업은 안 하고 쉬버리 사니까 뭐 좋은 말만 삽입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의도도 있고, 실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다. 왜 똑같은 연주자가, 고급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데 벨로인데 이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를 하면 그렇게 환상적인 소리가 날까? 그 바이올린 소리에 그 나무, 울림, 그게 특징. 바이올린, A 바이올린, B 바이올린이 있으면 A 바이올린이 몇백 년 되고 유명한 바이올린이고, B 바이올린 요즘에 한 몇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이다 치실 때, 이 과거의 거는 뭐 몇억 하겠죠. 지금 거는 몇천만 원 하니까 좋다는 것이. 그러면 몇억, 몇십억 할 건데 이걸 연주하면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안 와. 그게 뭐냐, 이 바이올린 자체 누가 만들었는 그 제작자의, 아까도 있죠, 똑같은 걸 두 개씩 못 만들어낸다고.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도 확연한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 근데 이게 똑같은 게 한 1% 미만의 어떤 음색 차이라면 수백 개를 만들어냈겠죠. 수십 개는 최소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독보적인 바이올린이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올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바이올린 고유의 그 음색, 주파수 특징, 저것들은 이런 거는 주파수 특징을 말하면 안 되죠. 고유의 음색이죠. 재질에 대한 고유 주파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 바이올린의 고유의 음색. 지금 현대 바이올린 중에서도 A급에 들어가는 몇천만 원짜리 이 바이올린의 고유 음색, 여기 요 차이. 이런데 지구상에서 뭐 집을 짓거나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뭐 피아노, 악기를 만드는 목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울림이 좋고 변질이 없는, 또 아주 이렇게 얇아도 휘어지면서, 이것도 좀 굉장히 강한 나무인데 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똑같은 OT 두께인데 이렇게 달리기 좋습니다. 활 만들어도 좋겠네. 그런데 이 작은 거는 쇠띠처럼 안 휘어지죠. 진짜입니다. 그 손가락 아픕니다. 이거는 이제 크니까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런데 탄성이 좋습니다. 응력이라 그러죠. 응력.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이 굉장히 세단 말이죠. 활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이대로 굳히려고 하면 열 처리를 해야 되지. 수분 넣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악기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근데, 탄력이 좋은 이 나무가 또 밀도가 좋고 이러면, 수분에 강하다. 나무는 수분에 약하죠. 이렇게 이제, 원래 이 나무가 뭐 염분 처리를 하고 약품 처리를 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방부목 같은 거. 방부목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되는데, 원나무 그대로를 써야 됩니다. 전혀 처리하지 않고, 나무를 캔 그 상태 그대로, 원나무, 약품 처리 전혀 없는 그 나무가 소리 내는 데는 좋다. 그리고 처리가 안 됐으니까 물에 담갔을 때 불어나 버리면 안 된다. 뜨거운 여름에는 이게 뜨거우니까 벤질로서도 안 된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흑단은 또 좀 이따 요 작업 이후에 보여드릴 흑단. 잘 없습니다. 비쌉니다. 되게 비쌉니다. 요거보다 10배, 20배 비쌉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나무에 대한 성질, 어떤 나무가 좋다, 제 경험으로 설명했죠.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아무 나무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나무나 해보십시오. 그럼 어찌 되는지. 요거 설명했죠. 저는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나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공짜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해야죠. 그래서 더 맑고 또렷해진다 이 말이죠. 더 맑고 또렷해진다. 예, 그러면 스포티지 페리 뒷도어를 방진 작업할 겁니다. 먼저 앞전 동영상에서 인클로저의 기본 우리 차 도어 스피커 인클로저 역할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 도어의 기본적인 모양, 형태, 그리고 이제 재료, 재질. 저는 쇠로 되어 있죠, 쇠. 쇠입니다. 쇠는, 금속의 일종인데 여러 가지 뭐, 쇠도 있고, 우리가, 납 종류도 있고, 이제, 음악하고 관련되어 있는, 오디오하고 관련되어 있는 재료를 봤을 때, 그리고 알루미늄이 요즘에는 또, 인기가 좀 있죠. 예, 사이즈가 적게 해서 로 베이스보다도 탄탄한 소리. 저는 옛날에 이제 얇은 쇠잖아요. 얇은 거 말고 아주 두꺼운 거, 뭐 한 5, 7T쯤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앵클로저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프 박스. 그리고 옛날엔 베펄용 스피커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트 뒤에다가 두꺼운 나무를 붙이고, 뭐 15인치 하나, 15인치 두 개, 뭐 18인치 하나, 12인치 두 개. 이게 트렁크 전체가 인클로저, 도어처럼 인클로저 공간이 되고, 시트 뒤에, 요즘 시트보다 옛날 시트는 거의 스펀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소리가 잘 새어나왔습니다. 그 가죽도 옛날 뭐, 직물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소리가 우리한테는 유리했죠. 거기도 이렇게, 이제 베펄이라는 것이 이제 패널, 스피커를 부착할 수 있는 패널을 드럼컷 쪽에 시트를 보는 것에다 고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볼트로 체결할 15인치 넘으면 볼트, 12mm 볼트로 저는 체결했습니다. 그냥 뭐 좀 빨리 해야 되는 거는 피스 박아서 체결하고, 볼트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4T 그때는 이제 저작 합판보다는 그 MDF를 많이 썼죠. MDF도 조금 이제 갱질이 있고 연질이 있습니다. 그때 초기는 뭐 그걸 찾기 위해서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못 했죠. 아무튼 거기다가 2겹, 3겹 돼가지고 두툼하게 해가, 그러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 번을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이제 궁금한 게 발생했죠. 쇠를 하면 어떨까? 쇠를 해보기 이전에 그 초기에는 그 서브 박스를 이제 아크릴로 이렇게 많이 짰죠. 아크릴로 포터 넣고, 아크릴 둥근 게 종류별로 놉니다. 한 4인치짜리 포터. 근데 그거는 가공 잘하면 예쁘거든요. 조명 넣고. 그래도 했고, 이제 일부만 뒤에만 아크릴 넣는 걸 많이 했죠. 이게 조명 너머 딱 잘 보이니까 싹 다 아크릴을 하게 되면, 아크릴은 이게 아크릴 본드를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단 상태가 안 좋으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밴드 패스 박스 할 때 아크릴, 전체 아크릴보다 일부 앞에만 아크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크릴도 해봤으니까 이제 유리 한 20D 되는 거, 두꺼운 거. 엄청 무겁습니다, 유리가.
그걸 갖고 이제 밴드베이스 박스 만들기도 하고, 스피커가 막 보이니까. 근데 거기 소리가 좀 더 깔끔했습니다. 이게 탄탄한 느낌, 깔끔한 느낌. 요즘에 이제 자작합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서브 박스 만들 때. 자작합판도 있고, MDF가 있고, 또 MDF에 옛날에는 부직포를 많이 씌웠죠. 그리고 요즘 자작합판에는 부직포보다 레자를 씌우고, 또는 이제 도장을 해버리죠. 그럼 도장하는 마감재, 레자하고 도장, 또 다릅니다. 자작합판이라도. 그리고 MDF라도 도색했을 때 하고, 또 부직포 씌울 때하고 소리 다르죠. 내부가 아니고, 외부인데도. 엔클로저 외부인데도. 그러니까 엔클로저 재료, 두께, 또 질량, 이런 것들의 이제 재료마다 그 고유주 주파수 특징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음색이. 그러니까 스피커 콘지였으면 소리가 나는 게 다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 보통은 뭐 수치로볼 짜든지 뭘 울리지만 않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다는 것이. 그러니까 단단한 박스 밀착한 걸 짠 거하고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즘에 이제 자작합판하고 MDF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MDF. 그러니까 자작합판은 소리가 좀 맑게 탄탄하게 나고 울림이 좀 부족하고, MDF는 좀 묵직하고 울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맑은 소리가 안 나죠. 맑은 소리가. 그래서 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작합판 MDF를 하다가 자작합판으로 이제 주로 내구성이 좋으니까 주로 넘어왔죠. 비싸지만은. 그 다음에 만약에 쉐를 한다. 쉐.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야말로 이 스피커 콘지 제로 고유의 주파수 특징이 확 살아납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근데 힘들죠. 무겁고. 저는 그것을 한 30년 이전에 다 해봤다 이 말이죠. 그 이후도 계속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궁금하고 심심할 때 하기도 하고, 친한 손님이 오면 이제 뭐 작업기간 이제 널널하게 주면, 그렇다고 내가 또 작업기간이 길다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작업하는데 이만큼이 뭐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일주일 만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고 5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시험시험 연구해 가면서 하는 거죠. 바쁜 일이 없을 때. 그때는 뭐 평상시에 그 이미지 트레이딩, 운동선수도 이미지 트레이딩 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미지 트레이딩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 내 말고 이제 음악 관련된 사람, 작곡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악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 그 이미지 트레이딩은 운동선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해보니까 운동에서는 진짜 효과 좋습니다. 효과가.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딩이 진짜 내가 연습한 거하고 유사한, 오히려 더 큰 덕이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이러면 되겠구나. 저러면 되겠구나. 아, 이래서 이래 좋았는데. 아,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걸. 다음에 이래 해봐야지. 그 연상을 하는 겁니다. 비디오 플레이 하듯이. 쫙, 맞네. 이래 해야 되네. 엄청 중요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딩. 내가 잠이 안 온다. 불면증. 그런 적은 제가 없는데, 이미지 트레이딩을 하면 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육체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 지식, 생각, 사상,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뇌하고 대화를 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했습니다. 옛날부터. 누가 이야기 안 하고 책을 안 봐도. 그걸 내 속에 나를 깎아주고, 대화해주고, 그러면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건강이라는 것이 육체 건강, 정신 건강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받을 일도 적게 받고. 그게 이미지 트레이딩. 그러니까 나 자신의 대화도 있겠지만은, 이미지 트레이딩을 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료를 어떤 걸 쓰면, 작곡하는 사람은 어떤 템포로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인기 있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 하지 않습니까?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림 그리는 화가도 마찬가지고, 조각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카오디오, 똑같은 이 제품들을 똑같은 차에 달았는데, 내가 더 좋은 소리를 내야지 내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걸 가지고 토대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미지 트레이딩은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토대로 이미지 트레이딩을 하면, 그것을 이제 실현해 보는 거죠. 조금 전에 그런 이제 차가 왔을 때. 그래서 이리저리 많이 해보는 겁니다. 돈을 떠나서. 그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미지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과거에 20년 전에 이미지 트레이딩 하고 난 이후에 뭔가 할 때와 10년 전에 이미지 트레이딩 하고 뭔가 할 때, 이제 자꾸 축적이 되니까, 자료가.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뭐,
유리, 두꺼운 20T 유리를 갖고도 박스를 그냥 전체를 못 하죠. 일부 너무 무거워서 안 됩니다. 그거는 쇠만큼이나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아크릴로도 싹 다 만들어 보고, 쇠로 가지고 싹 다 만들어 보고. 이게 최근이 아니고 옛날에. 그래서 조금 전에 쇠로 만들었을 때가 MDF, 그 다음에 자작합판, 쇠가 가장 스피커 본연의 콘지의 고유 주파수 특징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스피커가 엄청 좋은 스피커다. 돈을 떠나서 정말 기찬 스피커다. 모든 악기 소리를 너무 기차게 낸다. 또는 목관 악기 소리가 너무 잘 나온다. 또는 타악기 소리가 너무 잘 나와. 나 타악기 소리 좋아하는데. 나는 현악기 연주자인데 현악기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음대 다니는데 나는 톤이 성악을 공부하는데 내 톤에 맞는 소리가 너무 잘 나오는 스피커가 있어. 그럼 이거 차에 딱 붙이면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특별한 스피커의 콘지, 프레임, 또 자석, 쇠, 보빈, 구리를 감겨 있는 보빈 코일, 이는 댐퍼, 엣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스피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콘지입니다. 콘지. 하나를 뽑으면. 콘지의 고유 주파수 특징이 내 마음에 너무 쏙 들은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 쇠를 가지고 인클로저를 만들면 됩니다. 나무 필요 없습니다. 쇠. 똑같은 채식이라도 쇠. 영접시키기가 돈 주면 영접해 주지 않습니까? 구멍 똥 따가지고 주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작해 주는 데서 돈 받고 제작해 줍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쇠는 어딘가 모르게 뒷베이스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양감이 좀 없는 것 같아. 이런 데 생각이 올 겁니다. 새로울 때는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또 뭔가 없을까? 그래서 혼합이 됐을 때가 더 유리할 때가 있죠. 일단은 이 엔클로저가 얇은 쇠로 되어 있죠. 이거는 1T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기지만은 무겁지만 얇으니까 짝패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악기가 우리 색소폰 종류 간악 금간 악기 다 이렇게 구리와 주석, 주로 우리 녹그릇 있죠. 녹그릇 노란 거 옛날에 어른들이 쓰던 거 녹그릇이 이제 숟가락도 있고 이게 구리하고 주석하고 섞는데 그 배합에 따라서 녹그릇이 수명이 길고 또 잘 안 깨집니다. 이 자극을 주더라도. 근데 그거는 이제 그쪽 전문가가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동이라고 보고 동에 이제 다른 또 그 주석이 아니라도 뭔가를 섞겠죠. 은을 섞든 뭘 섞든 간에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 동영상에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지난 동영상이. 당연하지. 이거 말하라고 해. 시청자가 봤을 때. 그거 누가 모르나? 카면서 보겠죠. 근데 그거 모르고 있다. 실행을 안 하면 모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실행을 안 하면. 근데 우리가 수학, 과학, 물리, 자꾸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거는 진짜 설명을 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쪽 분야의 반전문가 이상 아니면. 근데 우리 일상적 음악적인 쪽에서는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은 감수성이 있고 예술성이 머릿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에 관련되어 있는 유사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특별히 그 공부를 안 해도. 그게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이렇게 각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찰흙도 있고, 차돌도 있고, 썩돌도 있고, 풀, 나무, 그리고 쇠, 알루미늄, 동, 또 세라믹, 또 있죠. 스피커 우리 고음에서 많이 쓰는 세라믹, 그리고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죠. 그런 것들. 이런 재료들이 내주는 그 악기가 이미 주로 악기는
종류를 주로 이루죠. 그 동에다가 껌을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 껌을 좀 섞어서 탁 녹여가지고 얇게 후드를 만든다 치세요. 후드 심벌죠. 색소폰은 너무 힘드니까 모양이. 그러면 탁 두드려 보니까 동만 있는 것보다는 주석을 섞으니까 훨씬 더 좀 맑게 나네. 그래, 주석을 좀 더 섞어 볼까? 비율을. 동은 물론 더 많아야 되겠죠. 또 어떤 미친놈이, 완전 미친놈이 뭐 금을 좀 넣어볼까? 순금을 동에다가 뭐 0.1%나 1, 2, 3%. 그러니까 소리가 묵직하고 좋아. 근데 팔라니까 너무 비싸.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처럼 스피커 콘지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 악기를 제조하는 그 재료를 섞을 때, 배합을 할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너무 비싸면 안 돼요. 우리 플룻, 클라리넷 1억 넘는 것도 있습니다. 순은 거기다 조금 머리를 섞겠죠. 합금 1억 넘습니다. 뭐 바이올린 뭐 이런 게 이제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된 진짜 바이올린 좋은 소리는 가격이 구르기 값이죠. 경매. 그런데 그는 바이올린이 가장 이제 과거에 클래식 악기에서 가장 연주에 주를 이루는 악기가 하나를 뽑으라면 바이올린이지 않습니까? 피아노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피아노는 너무 크니까 보관도 힘들고 이제 수백 년이 흐르면 소멸될 확률이 높죠. 그 진짜 명품이라도. 근데 바이올린은 가방 안에 넣어놓으면 수백 년이 지나도 제대로 물러주고 오면서 보관이 되니까. 그래서 그 바이올린이 줄을 이제 몇백 년 된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이올린이 줄을 이룹니다. 그 당시에 더 뭐 정보가 많았겠습니까? 오로지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그 장인의 이 머리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나무를 쓰고 또 얼마나 숙성을 시키고 본드는 어떤 종류를 하고, 그 당시에는 뭐 개발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냥 각고의 노력 끝에 어떻게 소리가 엄청 좋은 기 또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림 작품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그림이 작가가 나왔어. 근데 이게 너무 내가 봐도 너무 잘 됐어. 그래 200만 원에 팔아래. 한 50보 좀 되는 거를. 그러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 팔면 다시 내가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림. 그 느낌을 못 만들어낸다고. 그 작가가 그림을 그렸지만은 200만 원에 팔고 애들 1000만 원에 팔았어. 근데 나는 또 그리면 되지 뭐.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음악, 작곡, 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술에 된 것은 어떤 바이올린을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 만들었지만은 팔았어. 나 또 만들게. 그 소리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술이라는 것은 이게 정확한 어떤 그 레시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기본 틀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그 재료와 그 약으로 그 본드로 칠을 해가 만들었는데 똑같은 그걸 했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원인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좋은 어떤 그 악기 재료 이런 것은 지금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너무 비싼 게 들어가면 또 안 팔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카 오디오를 하면 홈오디오 인클로저를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 이야기, 지난 동영상에 얘기했던 재료에 대한 고유 주파수 특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다 안 돼. 몰랐으면서. 알았으면 왜 그리 안 했어 지금까지. 그죠? 애로운 것도 아닌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다면, 좋았다면 하지 왜 안 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몰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강조. 발전이 이 사람이 강조를 해야 되고, 돈의 가치를 높이려면 제가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목재의 종류를 가지고 방진 작업으로 이 도어 인클로저를 뒷도어인데 스피커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작업입니다. 두 가지 재료를 씁니다.
여기 보이는 제가 이미 따블들 많았죠. 여기 보이는 나무입니다. 나무 긴 거 짧은 거 요거 요만큼 하고 많지도 않죠. 요만큼에다가 좀 더 있습니다. 또 요만큼도 넣어야 되고 한 요만큼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이 세묶음이 토탈 세묶음이 여기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무게 해봐야 뭐 3kg도 안 되죠. 근데 요 나무 재료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나무를 이렇게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붙여야 되는데 접착제죠. 접착제. 근데 접착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이올린을 만들고 해놨기를 만들면 다 나무지 않습니까? 접착하지 않습니까? 장농처럼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이는 소리로 승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자꾸 바이올린 계속 하나 정보를 제가 드리면, 귀한 정보를 드리면 바이올린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죠. 우리가 고급 오디오의 질감은 반드시 선명해야 됩니다. 탁 하면 안 되죠. 선명해야 되고 또렷해야 되고. 근데 고급 오디오의 그 질감을 한 차원 더 높이면 부드럽고 매끄럽다라고 합니다. 아주 선명하면서도 부드럽고 매끄럽다.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소리란 어떤 거냐? 일단은 맑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기준이 깔리가 있죠. 거기서 너무 깨끗하게만 하면 자극적인 소리가 납니다. 너무 맑으면 편안함을 못 느끼죠. 약간 톡톡톡 튀니까 유연한 게 없으니까. 맑고 깨끗하면 유연성이 없죠. 그러면 실정을 빨리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데 부드러움이 살짝 들어가면 이제 실정을 안 느끼죠. 이 운동선수가 굉장히 스피드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선수가 있고 뻣뻣하게 움직이는 선수가 있다 치면은, 굉장히 스피드하고 날카롭게 움직이면서 유연한 느낌을 주게 되면 보는 우리가 환호, 갈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매끄러움이라는 것까지 느끼지면, 깨끗하고 맑고 부드러운데 매끄럽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극치죠. 극치. 사람의 몸의 동작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동작이든 춤이든 운동할 때, 그리고 음악에도 그게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 진짜 유명한 것들, 몇백 년 된 것들은 막 여러 대가 있겠지만은, 그런 소리는 어떻게 나느냐? 현대의 아주 어딘 유럽의 콩쿠르 대회에서 바이올린 1등을 하고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마다 여러 명이 탄생되니까. 근데 그럼 몇 년, 10년, 20년 지나면 수십 명이 될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연주를 잘해서 상을 받았겠지만은, 그 사람이 연주를 한 것이 어쨌든 간에 심사관한테 좋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우리한테 와닿는 게 적습니다. 일반적인 바이올린, 그냥 쪼개 비싼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수백 년 된 바이올린, 이름 있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그냥 그 환상입니다. 환상. 음악이 아니고 그냥 예술적인 한상으로 느껴집니다. 들어보면. 그 일반적인 바이올린은 그렇게 세계적인 탑 바이올리스트가 연주를 해도 확 와닿지는 않고, 테크닉이 참 좋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렇게 확 와닿는 감미로운 그런 느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명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을 때 조금 한 칸 내려온 바이올리스트가 연주를 해도 우리를 감성을 적게 한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왜 이야기하느냐? 바이올린 한 이유에 대한 그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이제 그 정보를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그동안 자꾸 지금 5분 넘게 작업은 안 하고 쉬버리 사니까 뭐 좋은 말 한 삽입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의도도 있고, 실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다. 왜 똑같은 연주자가
고급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데 벨로인데 이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를 하면 그렇게 환상적인 소리가 날까? 그 바이올린 소리에 그 나무, 울림, 그게 특징. 바이올린, A 바이올린, B 바이올린이 있으면 A 바이올린이 몇백 년 되고 유명한 바이올린이고 B 바이올린 요즘에 한 몇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이다 치실 때. 이 과거의 거는 뭐 몇억 하겠죠. 지금 거는 몇천만 원 하니까 좋다는 것이. 그러면 몇억, 몇십억 할 건데 이걸 연주하면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안 와. 그게 뭐냐. 이 바이올린 자체 누가 만들었는 그 제작자의 아까도 있죠. 똑같은 걸 두 개씩 못 만들어낸다고.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도. 확연한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 근데 이게 똑같은 게 한 1% 미만의 어떤 음색 차이라면 수백 개를 만들어냈겠죠. 수십 개는 최소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독보적인 바이올린이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올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바이올린 고유의 그 음색, 주파수 특징. 이런 거는 주파수 특징을 말하면 안 되죠. 고유의 음색이죠. 재질에 대한 고유 주파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 바이올린의 고유의 음색. 지금 현대 바이올린 중에서도 A급에 들어가는 몇천만 원짜리 이 바이올린의 고유 음색. 여기, 요 차이. 그 음색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 물론 이제 그 하나의 악기가 약간의 저음도 내고 중저음도 내고 중음도 내고 고음도 내지 않습니까? 바이올린도 첼로만 저음 내는 게 바이올린도 어느 정도 100Hz 미만까지 소리를 내죠. 근데 잘 안 내죠. 바이올린 지가 근데 100Hz 미만 내본들 첼로 소리가 훨씬 자연스럽게 좋은데 뭐 안 내도 되죠. 낼 때도 있겠지만은 독주는 내야 되지. 그러니까 또 바이올린도 또 독주형이 있고 또 합주형이 있습니다. 독주 이제 또 혼자서 연주하는 거 무대에서 기가 막히게 하면 싹 빨리 돼야 돼. 근데 이제 합주 여러 대, 5대, 뭐 3대, 또 뭐 앙상블, 뭐 첼로 1대, WS 몇 대, 또 뭐 다른 또 목관악기 있고, 그 앙상블 대여섯 명이 하는 것도 바이올린이 2대, 3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좀 더 독주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합주는 이제 그 교향악단, 바이올린매도 30대 넘는 거, 그게 교향악단이고, 그 너무 또 독주 바이올린 멀리 쫙 뻗어주면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커버리면 교향악단에서 또 하모니 조화가 안 되죠. 왜냐면 바이올린 소리 톤이 있고 음색, 비올라 소리 톤 음색이 있고 첼로 소리 톤 음색, 콘트라베이스, 더블 베이스 음색 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구분이 돼야 되거든. 들었을 때 청취자가 거기서 오묘함의 구분에 의해서 매료되는 게거든. 근데 현악기만 있습니까? 또 있잖아요.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이것들이 동시에 연주 계속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음악마다 싹 다 연주할 때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쉬지 않고 클라이막스에 가면 그때 그 소리를 다 들릴 수 있도록 이게 연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독주형 멀리 보내는 또 바이올린을 안 쓰고 합주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지휘자도 이렇게 참 힘들고 연주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녹음 잘한 그 스튜디오 엔지니어도 힘들고 작곡한 사람은 더 힘들겠죠. 근데 그 소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내는 우리도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뭐 맨날 방음 매트 탁 바르고 뭐 요 동글레미 따가지고 뭐 아데링 띵 해가지고 붙이고 뭐 선도 지지쳐서 주고 다 됐습니다. 얼만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그리 하더라도 자신의 차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자꾸 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내고 제 영상에서 많이 보십시오. 제 영상 진짜 거시기 한 거 없습니다. 이게 쓸데없이 올린 거 없단 말이죠. 한 400편쯤 되는데 한 편마다 뭐 한 30분 넘지 않습니까? 짧은 게 잘 없고 뭐 1시간짜리도 많고 영상 많이 봐준다고 해서 제한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정말로 제 영상은 손님들이 보는 것보다 샵 사람들이 더 많이 봅니다. 외국에서 더 많이 봐요. 외국 사람들이 외국 쪽에서는 미국이 제일 많이 봅니다. 미국 우리보다 선진 문화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좀 많이, 외국 쪽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이 보고 그다음 호주 사람들이 또 제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 쪽에 중국은 또 아니더라고요. 외국에서 러시아도 좀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좀 있고 아무튼 제 영상은 올리면 이제 초기 한 10일 보름까지는 보는 영상을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달, 2달, 3달, 1년쯤 되면 이제 노출 자꾸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죠. 외국 사람들은 제 기술에 대한 그런 걸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겠죠. 왜냐면 외국에도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저 옛날에 외국에 미국이고 비하로 많이 갔지만은 없습니다. 비하 그냥 갔다 온 경력이 하나 붙이고 그깁니다 진짜로. 자로 그냥 여기 몇 페이지 보는 거 그거로서 다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가서 걔네들이 어찌 하는지 그냥 눈으로 딱 봤다 이거지. 거기서 뭔가 얻어오고 피하오고 제가 지금 유튜브 한 편 만드는 것보다 10분 1도 안 되는 것밖에 못 배웁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 유튜브 많이 활용하십시오.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쉽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캐리어가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흉내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냥 준비된 자료도 없는데 그냥 뭔 이야기를 할까 뭐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서 하다 보니 이거만 띠링띠링 하면 사람들이 가치 없게 생각할까 봐서 뭔 말을 해줘야 될까 해보다니까 인간이 이까지 오네. 좀 계속 이야기만 계속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겠죠. 맞네 이런 소리를 공감해가면서. 근데 이제 일단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광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는 소비자가 보는 거는 한 5%도 안 된다. 그 5% 중에서 이제 제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이 있죠. 뭐 꽤 됩니다. 제 이제 홍보물이니까. 근데 이 영상을 보시라 하는 것이 뭐 광고 뭐 덕대니까 보라 그러겠지. 이런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제 광고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1000명 넘으니까 광고가 나왔는데 그 한 달에 뭐 몇만 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호기심에 이제 광고를 넣어봤지.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영상물에는 광고를 넣을 수 있고, 이 영상물에는 광고를 뺄 수 있고, 1000명이 돼야 그게 가능하대요. 그런데 1000명 되기 전에 500몇 명, 600명 지줄 광고가 뜨는 거라. 이거, 아이씨, 나도 뭐 생기는 거 아이가? 이 생겼는데. 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고를 강제로 못 빼고, 더 가더라고. 그런데 이제 10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제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유튜버 잘 처음에 할 때 100명 되면 기분 좋겠다, 200명 되면 기분 좋겠다, 막 이래 설레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500명 되니까 이제 조금 많이 된 거 같고, 500명 되니까 광고가 저절로 생겼던가. 근데 그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거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나는 불편하지.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 영상을 보는 사람, 500명 되기 전부터 나왔습니다. 내 영상을 보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다른 유튜버 내 관심사를 볼 때는 영상 너무 짜증나거든요. 빨리 끝나라 해가지고 콱 논리가 빨리 보냈거든요. 또 어떨 때 이제 건강식품 같은 거 막 할 때는 꼭 봅니다. 구매하기 들어가서 눌리보고 꼭 보고 캡처해놓고 이랍니다. 근데 광고가 영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안 좋더라고. 그래서 1000명 됐을 때 호기심에 광고를 이제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한 달에 몇만 원 안 생겨가지고 에이 괜히 이거 갖고 광고만 뺑뺑 들어가고 사람들 안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광고도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이 영상을 봐가지고 제가 진짜 장사치기용 영상 홍보라면 이런 말 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거 야 요즘 잘 나가는 무엇인데 이렇게 봐가면 소리 잘 납니다. 좋습니다. 돈도 얼마 안 칩니다. 이렇게 해가고 좀 싸게 했어. 깔끔하게 포도 안 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갖고 소리 좀 잘 나는 것만 골라가지고 좀 하고 베이스 쿡 하고 이래갖고 5분짜리 탁 만들면은 라울 사운드 썼고 금액이 토탈 얼만데 뜨고 예를 들면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게 싫다 이 말이야. 난 전문가니까. 그래서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게. 이제 본드. 그러면 이제 요 본드 이걸 붙여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제가 작업하면서 중요한 거 이제 자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부로 덤비면 또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본드인데 이게 꽂혀 놓습니다. 여기에 꽂혀 놓는데 요것을 이제 칼로 이게 제가 지금 크게 이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르면 구멍이 생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막혀 있습니다. 이 막혀 있는 이놈을 떫어야 됩니다. 막혀 있는 이놈을 이게 다 쓰고 해도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강제로 이거 저도 몇 분 쓰고 하는데 한 번씩 이런 거 할 때 근데 이게 앞주디가 분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 뭐냐면 독일에서 만드는가 아무튼 이게 실외 건축용 접착제입니다. 실외 여러 가지 있고 여기 석고
금속, 석조, 돌, 콘크리트, 백돌, 그리고 세라믹 타일, 석판, 돌판 말이죠. 각재, 나무, 판재, 나무. 각재는 각이 있는 그런 것을 각재라고 하고, 그냥 판재는 넓은 합판을 말하는 겁니다. 판재, 판이다. 각은, 각재는 각이다. 각재는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할 때, 이제 물어볼 때, 가로 40에 세로 20. 그러니까 40에 20, 이제 2cm, 4cm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제작을 하는 그 제조업자들이 나무를 소진하고 쇠를 소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 수치와 나무 수치는 그 미리 단위로 얘기합니다. 메다가 아니고 미리. 그러면 이제 가로 5cm에 세로 2.7cm다. 그러면 50에 27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로부터 얘기하고 세로 얘기하고. 예. 이제 각이 있다 해서 각재죠. 우리 각관이라 하죠. 쇠관, 주로 많이 쓰는 거. 각이 있는, 가운데 비어있는 관. 그거는 각관이라죠. 쇠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각재도 되고 판재도 붙일 수 있다. 그게 온갖 거 다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지. 나무, 돌, 합성 수지 재료, 석고보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된다. 백돌 콘크리트. 그런데 이제 이런 본드가 실외가 있고 실내가 있습니다. 통상 보면 수성과 유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착제 페인트 종류에는 수성은 좀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몸에 우리 인체에 무해한 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 많이 씁니다. 유성은 기름이 들어갑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대신에 내구성이 좋습니다. 유성은 주로 실외 많이 씁니다. 그러면 실내와 실외 차이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실내는 건축물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직사광선, 자외선 이러한 것들이 다이렉트로 계속 내리쬐는 공간은 아니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비가 맞는 공간이 아니죠. 대기 추울 때 좀 덜 춥고 대기 더울 때 좀 덜 덥죠. 어쨌든 간에 실내 건물 안에는 이런저런 환경이 버티기가 좋은 환경이지. 옥외, 실외는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엄동설안에 뜨거운 온여월, 장마에, 폭풍에 다 되는 거죠. 그러고 눈이 쌓이면 계속 쏘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극한의 조건이다 말이죠. 전 지구상에 이걸 만든 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라고 만든 게 아니고 독일도 쓰고 러시아도 쓰고 그 아프리카에도 쓰고 호주도 쓰고 브라질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구상의 환경에 실외 이러한 종류를 붙일 때 문제가 없어야 안 망하고 팔리죠. 그 중에서 좋은 거는 비싸겠죠.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거다 보면 되고, 자동차는 아니, 실내인데 왜? 그러면 실내용 좀 싸고 인체에 무해한 걸 쓰면 되는데 왜 실외 거를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는 한겨울에 마이너스 20도 외부 온도면 이것도 결국 마이너스 20도 넘습니다. 이 쇠기 때문에. 그래서 도어 트림 때문에 실내까지는 그 침투가 좀 덜 하죠. 그리고, 요즘 작년 여름에 되게 더웠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 되게 더웠을 때 이 온도가 38도쯤 되는 것 같으면 이 쇠는 복사열이나 이 내부의 온도 한풍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져보면 60도, 50도 넘어갈 겁니다. 그 상황에서 변질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행태가. 그래서 이 본드도 7, 80도 수준에 올라가도 변질이 돼서도 안 되고, 본드가 시공되고 난 이후에 굳었을 때 변질돼서도 안 되고, 본드가 좋아야 아까 바이올린 수백 년 된 것도 소리가 지금까지 잘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머신 본드인 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나무가 우리가 쇠가 아니지 않습니까? 쇠도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모든 지구상의 사물은 온도에 따라서 수축 이완을 합니다. 극소한 작을 뿐이지. 교량도 한 30m 이리 가면 그 다음 연결된 50m 중간에 연결된 그 부분에 특수 고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10mm 정도. 그럼 이쪽 고랑과 이쪽 고랑 크다 아닙니까? 그게 요리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게 뭐 한눈에 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도 이제 수축 이완하는데, 이는 하산은 나무라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그것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 수축 이완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이제 자그만 하니까 이어서 0.001%, 0.01% 해봐야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를 쓰되, 이 나무가, 온도와 수분의 변화에 최소한의 변질이 안 된다는 거. 변질. 수축 이완이 적어진다는 거. 수축하고 나서 가만히 있다든가, 이완을 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되겠죠. 수축과 이완 자체가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거리 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목재 이런데 지구상에서 뭐 집을 짓거나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뭐 피아노 악기를 만드는 목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울림이 좋고 변질이 없는, 또 아주 이렇게 얇아도 휘어지면서, 이것도 좀 굉장히 강한 나무인데 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똑같은 OT 두께인데 이렇게 달리기 좋습니다. 활 만들도 좋겠네. 그런데 이 작은 거는 쇠띠처럼 안 휘어지죠. 진짜입니다. 그 손가락 아픕니다. 이거는 이제 크니까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런데 탄성이 좋습니다. 응력이라 그러죠. 응력.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이 굉장히 세단 말이죠. 활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이대로 굳히려고 하면 열 처리를 해야 되지. 수분 넣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악기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근데, 탄력이 좋은 이 나무가 또 밀도가 좋고 이러면, 수분에 강하다. 나무는 수분에 약하죠. 이렇게 이제, 원래 이 나무가 뭐 염분 처리를 하고 약품 처리를 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방부목 같은 거. 방부목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되는데, 원나무 그대로를 써야 됩니다. 전혀 처리하지 않고, 나무를 캔 그 상태 그대로, 원나무, 약품 처리 전혀 없는 그 나무가 소리 내는 데는 좋다. 그리고 처리가 안 됐으니까 물에 담갔을 때 불어나 버리면 안 된다. 뜨거운 여름에는 이게 뜨거우니까 변질이 없어도 안 된다. 추운 겨울에는 또 수축이 돼서도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나무 선택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접착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나무, 그리고 이는 나무가 이제 뭐 이건 자작합판 나무죠. 제가 이제 이건 자작합판과 이건 뭔 차이냐? 똑같은 크기, 똑같은 굵기로 똑같이 해놔놓고 두드려 보면 자작합판보다 이게 더 땡땡한 야문 소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땡땡한 야문 소리를 이렇게 얇게 캐버리면 또 좀 덜한 소리 나죠. 그래서 이제 이 너무 두꺼우면 또 안 되니까, 무게도 있고, 이게 제가 뒷도어의 작업은, 돈이 얼마 안 하는 작업입니다. 이 나무를, 방진 작업하는 것은. 여기 단순한 거니까, 돈을 많이 받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방법이. 그건 안문짝 쪽으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나무 중에서, 이페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울린이라는 나무가 있죠. 여기 이제 브라질산도 있고, 이제 말레이시아, 동남아 쪽에 나무들인데, 이게 울린이나 이페가 좀 더 이제 수분에 좋다. 물에 푹 담가놔도 이제 불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수축 이완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울린이나 이페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울린을 써도 되고 이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행질의 변화가 없는 나무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 행질의 변화가 없는 나무 중에서 울린, 이페 외에 또 특수목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흑단 같은 거 더 무겁습니다. 그 은핑고 같은 거. 그런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지도 이게 뭐 나무인고 모르겠지만은 시야에 한번 들어와 보지도 못할 그런 나무들이 또 특별한 나무들이 있다 이 말이죠. 비쌉니다. 되게 비싸. 그 나무들은 이제 몇백 년 자란 거를 이제 해가지고
그 벌목해가지고 가공해서 이제 여기저기 나간데 양이 많지가 않죠. 근데 그걸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이 그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흑단은 또 좀 이따 요 작업 이후에 보여드릴 흑단 잘 없습니다. 비쌉니다. 되게 비쌉니다. 요거보다 10배, 20배 비쌉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나무에 대한 성질, 어떤 나무가 좋다 제 경험으로 설명했죠.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아무 나무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나무나 해보십시오. 그럼 어찌 되는지 요거 설명했죠. 저는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나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공짜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번도 안 빼봤는데 궁금합니다. 이거 다 썼기 때문에 빼보고. 이거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망가집니다. 이렇게. 이 본드가 안에 있는 건 아직 안 굳은데, 또 껌 있죠, 껌을 씹다가 이제 붙여놓으면, 머리맡에 붙여놓으면, 내일 또 씹고,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제 기억은 뭐 형님 누나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어디 시내에서 껌을 사가고 가지고 동생들한테 주고 이런 기억은 없고, 껌이 생겼는데, 위에 형님들, 누나들이 많으니까, 동생들도 저 많습니다. 동생도 남성 있고. 근데 항상 이제 껌을 씹으면 이제 씹다가 이제 채소 밑에 딱 다리에 붙여놨고 또 내일 또 씹죠. 근데 그 껌이 이제 굳으면 우리가 제 나이쯤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껌이 드러내고 입에서 빼가지고 이제 어디에 탁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거기 며칠 지나면 굳죠. 입에 넣으면 다시 또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그 껌이 굳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 안에 본드가 그거보다 좀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러한 본드들은 순간 본드처럼 금방 접착 안 됩니다. 굳지 않습니다. 하루 지나면 좀 더 단단하게, 이틀 지나면 좀 더 단단해지고, 3일 지나면 더 단단해지고, 일주일 지나면 완전 단단해지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드를 접착제를 해갖고 붙여놓으면 오늘 접착제가 나무랑 쇠가 하나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악기 만들 때 접착제 본드 성분에 따라 음질이 다른다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넘주던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이 전체 면이 한 1회배 좀 되지 않습니까? 1회배 다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0.8회배 정도는 시공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 나무들이 한 세 묶음 된다, 이만큼이 세 묶음 된다 했지 않습니까? 이 나무들이 이제 쇠하고 하나가 한 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쇠와 이 나무의 하나의 이제 물체가 됐을 때 고유주파 특징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쇠만 있을 때는 이 구조상 고유주파 특징이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붙이면 요 나무만 가지고 해가 되는 게, 이걸 이제 시공을 해버리면 이제 본드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시공 직후에 이 소리와 하루 지나고 이 소리, 3일 지나고 이 소리, 5일 지나고 이 소리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더 맑고 또렷해진다 이 말이죠. 더 맑고 또렷해진다. 본드가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쇠와 이 나무를 하나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거는 노하우입니다, 진짜로. 이 본드 이거 전문가 쓰던데, 금세 보기 노네. 이거 쓰면 돼. 그 양만 써도 이거 쓰면 되겠네. 이런 나무 내 주변에 뭐 목수 있는데, 야, 단단한 세계에서 제일 단단한 나무가 뭐야? 그 목수가 몰라. 그럼 인터넷에 따다닥 뒤집으면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좀 공짜 뭐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본드 이야기는, 접착제 이야기는 어떤 영상이나 책을 보지 않으면 없겠죠. 그게 강조해서 말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음악 관련돼 쓴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죠. 저처럼. 그래서, 중요한 말을 이제 해본 거고. 그래도 뭐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관심이 없는 사람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빠졌으니 이거 붙이는 꼬라지나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중에 본드 이야기 하려면, 괜찮아요. 맞네. 유용한 팁이네. 요리 될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땄죠.
땄습니다. 그럼 땄으니까 이제 이것을 안에 구멍 여기 이제 알루미늄 얇은 거로 이제 공기가 못 들어가게끔 그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후비 파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관을 할 때 뭐 30도, 40도 이 올라가는 데서 몇 달 보관해서고 이제 한여름에 우리가 덥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길 변경이 옵니다. 요놈들도 이제 제 역할을 못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구매 현지가 보통 한 1년 미만에 다 써야 됩니다. 예. 요거를 이제 이게 짧아서 한 구멍 내는데 역부족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요게 아주 알루미늄 얇은 겁니다. 뭐 1mm가 아니고 뭐 맨 마이크로 뭐 공기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떨궜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리콘 건도 한 2,000원짜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한 몇천 원짜리 여기 얼마나 뭐 만 원짜리인가 뭐 4,000원 5,000원짜리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축을 하면 근데 여기 거꾸로 막 반대로 노는 거는 너무 오래돼서 못 쓰는 겁니다. 그래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쑥쑥 들어갑니다. 놓지 않으면서 이 안에 이제 뭐 진공 상태로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앞으로 전진합니다. 전진하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요만큼 전진했습니다. 그냥 공짜로. 실제 요만큼 양이 본드죠. 이거 하는데 이제 하나 써면 좀 맞습니다. 이거 넣어줘. 이게 뭐 본드 하는데 뭐 접착제가 맞는 말이죠. 접착. 본드는 우리 50 본드 이런 거를 연상할 수 있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기 편하니까 이제 접착제를 쓴 겁니다.